안녕하세요. 해경호정입니다. 자, HLB 주식입니다. 자, 마감을 아주 훌륭하게 잘 해주었죠. 자, 앞서 영상에서 29,350원에서 매수 화살표 신호가 확정된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라 29,350원을 훨씬 뛰어넘은 3만원 가격에서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화살표 매수 신호가 확정되었다는 점을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 화살표 신호가 확정되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수요일 마감 종가로 화살표 매수 신호가 확정되었으니까요. 우리 투자 여러분들 관심 있게 봐주시고, 향후에 동사의 주가 29,350원 정도가 다음 주로 실제로 개장 후에 들어가게 되면, 보시게 되면 주가가 요 정도로 5일 가격 이동 평균선이 기술적으로 내려옵니다. 자, 이때 당시에 우리 HLB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큰 폭으로 다시 여기 29,000원 정도 수준 이하로 내려가지만 않는다면 매수 화살표 신호가 잘 유지될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다음 주에 실제로 개장하는 10월 개장 이후에는 HLB 주가의 흐름이 여기 정도 수준에서는 지지력을 확보하기를 좀 기대를 해보자 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일단은 뭐 앞서 영상에서 뭐 일부 내용들 말씀드렸습니다만 HLB 주가가 이렇게 제약바이오 주식들과 함께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뭐 뉴스나 기사로 이렇게 나오면서 관련된 주식들이 동반해서 한꺼번에 올랐기 때문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진단키트 관련 주식들이 좀 크게 올랐는데, 일단 기사 내용들로 보면 미국의 그 공중보건 그 기구죠. 거기서 이제 발표한 부분들이 코로나 확산이 좀 심상치 않다 이런 내용들이고, 미리에 앞서서 무료로 지금 검사 진단 키트 있죠. 진단 키트를 이제 미리 앞서서 색출하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누구를 색출하겠다는 거예요? 네, 코로나 환자들을 빠르게 색출해내겠다. 네, 그래서 무료로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 무료로 뿌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 여기 진단키트에 들어가는 제품들을 제작하고 만들고, 네, 이거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뭐 예를 들면 휴마시스라든가, 그쵸?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시젠, 네, 주요 굵직한 진단키트와 관련된 기업들이 그동안에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 기업들이 뭐 단기적으로나마 시세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림들이니까 그 부분들은 우리 투자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보시게 되면 HLB와 관련된 주식들이라든가 이쪽 진단키트와 관련된 주식들이 이렇게 흐름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휴마시스, 뭐 시젠, 뭐 그 외에도 뭐 SD 바이오 센서 뭐 이런 종목들이 뭐 상승 흐름을 좀 보였고요. 뭐 엑세스 바이오라든가 CTC 바이오 뭐 이런 기업들도 진단키트와 관련된 주식들이 상승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자, 일단은 또 이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자, 바로 패시브 자금입니다. 패시브 자금인데, 실제로 우리 HLB 이 기관 수급도를 좀 보게 되면, 최근에 기관들이 이렇게 자본이 좀 꾸준하게 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자, 기관들도 최근에 좀 들어왔었죠. 자, 중요한 거는 외국계 자본은 뭐 최근에는 그래도 꾸준하게 좀 이탈하는 모습이고, 주가 조정 시 주도했었던 외국계 자본이죠. 자, 개인들은 반대로 좀 많이 들어왔었죠. 자, 그리고 기관들도 최근에 좀 들어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기관들의 수급은 저의 이제 생각입니다만, 저의 의견입니다만, 이거는 패시브 자금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 패시브 자금은 더 추가적으로 기관에서 더 많이 들어올 것으로 좀 내다보는데, 그러면 일단은 이 패시브 자금이 왜 들어오는 거냐? 예. 그러니까 이 자금이 들어오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은 패시브 자금이 뭡니까? 패시브 자금이 패시브로 들어오는 자본은 바로 인덱스형 펀드들 있죠. 인덱스형 펀드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코스닥
코스닥 150 지수, 뭐 코스닥 뭐 50 지수, 뭐 또는 이런 식으로 ETF 펀드 상품들 말씀드리는 거고, 지수 상품들 있잖아요. 뭐 코스닥, 뭐 대형주, 뭐 중형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HLB가 아직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드는 겁니다.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게 되면 코스피 200 지수 내에 들어가게 되죠. 그럼 코스피 200 지수, 뭐 또는 코스피 100 지수,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뭐 예를 들면 대형주, 이런 식으로 이제 편입되게 됩니다. 그리고 HLB는 제약 바이오 쪽에 포함되어 있고, 또 줄기세포라든가 또는 제조 쪽, 이쪽으로 또 포함되기 때문에 HLB는 그쪽에, 이쪽 여러 군데로 다 포함되기 때문에 결국은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다.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로 이런 인덱스형 펀드들, 이런 지수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지수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코스피, 이거 전에 한번 설명드렸었던 내용인데, 코스피 200 지수 ETF 펀드 종목을 보면 거기에 일정 부분 종목들의 비중이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 시가총액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거래소 우리 코스피 쪽에 보게 되면 우리 그 HLB 시총을 감안했을 때 시가총액이 뭐 지금 예를 들어서 HLB가 지금 4조가 좀 안 되잖아요. 3조 8천억인데 4조라고 놓고 보면요, 지금 대략 뭐 한 80위권이라고 앞서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지금 80위권인데, 그러면 코스피 100지수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 다음에 코스피 200지수 내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들이 여기 편입되게 되면 이런 비중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딱 부러지게 100% 여기 비중에 맞춰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이 패시브 자금들은 이런 비중을 맞춰서 HLB를 담아야 되는 겁니다. 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펀드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지수의 시총이 그 지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중만큼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물론 아직 확정적이진 않습니다만 주관사를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HLB는 거의 넘어간다고 좀 보면, 기관에서 아마 미리 선제적으로 지금 패시브 자금들을 넣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향후에 실질적으로 뭐 11월 또는 12월로 코스피로 완전 이전 상장이 이제 된다라고 보면,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후에 이 HLB의 시총 규모나 여기 상장 수준을 놓고 봤을 때 향후에도 이 그 패시브 자금들이 꾸준하게 더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기관의 자금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 정기 변경에 따라서 실제 편입 여부들이 확정될 겁니다. 그럼 그 이후에도 기관들의 자본들이 지속적으로 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기관들의 자본들을 앞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기관들에서 자본들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는 반대로 보면 누구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개인이나 외국인들 자본들이 반대로 빠져나갈 가능성은 좀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요거의 합계는 0에 수렴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도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온 거 종가 결과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외국인이 지금 마이너스 21,000, 그냥 대략 보세요. 개인이 42,000, 기관이 얼마 담았어요? 기관은 순매수 플러스 6만, 합이 얼추 맞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100% 비중 반영으로 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기관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자본을 담아가서 순매수로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개인 쪽이나 외국인 쪽은 순매도로 잡힌다.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개인들 자본이 좀 빠져나갈 것은 거의 뭐 명백하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들이 좀 받쳐주면서 올라가면
주가 지수는 좀 더 크게 시세를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최근 들어서 뭐 지수 자체가 뭐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HLB의 탄력 높은 이런 상승세가 좀 기대가 되는데, 그렇게 가려면 결국은 수급들이 좀 받쳐줘야 된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주간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로 이제 시작되게 되는 주간이 10월 초 첫째 주로 이제 들어가면서 주간 캔들 자체가 완전히 바뀌잖아요. 자, 주간 캔들 보시게 되면, 자, 여기를 그래도 무너지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받아줬고요. 길게 꼬리 달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주간 차트상 보시게 되면 5주선, 10주선을 만회하고 마감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다음 주, HLB가 이거 상승 양봉 캔들로 돌아오는 주에 이렇게 그림들만 나와줘도 너무 좋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앞에서 물론 기술적으로 보면 여기 지금 저항 2번 걸렸고, 여기 가격적으로는 대략 3만 얼마죠? 대략 3만 2천원 정도 되네요. 그쵸? 3만 2천원 정도가 지금 앞에서 연거푸 못 넘어갔기 때문에, 저항 매물을 맞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돌아오는 다음 주에 3만 2천원까지 바로 트라이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긍정적으로 좀 보자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겠고, 마감이 너무 좋게 잘 됐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주 마감도 있었고 월 마감도 있었고, 그쵸? 또 369로 보면 뭐예요? 분기 마감이잖아요. 369 분기 마감이었기 때문에 날짜상으로 보면 10, 11, 12 4분기로 들어가겠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면 이번이 다 마감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한 결과들이 오늘 만들어졌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 차트로 볼게요. 월 차트 보시게 되면 더 뚜렷합니다. 자, 이번 9월 달에 윗꼬리가 길게 달렸습니다만 어쨌든 상승 마감을 좀 해줬고요. 최근에 이런 그림들, 이거 다 지울게요. 최근에 이런 그림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하락 추세, 이렇게 상승 추세가 이어졌고, 하락 추세에서 이렇게 윗꼬리들이 계속 달리면서 약세를 보였잖아요. 자, 10월 어떻게 했습니까? 10월 이 상승 양봉 캔들이 잘 유지되면서 10월 캔들에서 일단 매수 신호가 지금 여기 이런 그림처럼 나와주길 기대하는 겁니다. 그럼 매수 신호가 이렇게 잘만 나와준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 35,000원까지는 충분히 트레이 할 수 있는 그림이다. 그 부분이 언제다? 10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정도 변동성은 항상 나왔기 때문에, 누가? HLB가 월 차트로 놓고 봤을 때 최근에 이 정도 변동성은 항상 나왔기 때문에, 자, 그 정도 변동성이 대략 얼마예요? 대략 시가 대비해서 20%, 30%, 최근에 다 그렇습니다. 다 18%, 떨어질 때도 물론 뭐 18%, 12%, 최근에는 뭐 3% 변동성이 줄었어요. 자, 9월은 어땠습니까? 9월은 13%, 시가 대비해서. 그러면 10월로 넘어가는 10월 달은 어떻겠습니까? 최소한 그러면 10% 정도의 변동성이 나온다고 보고 33,000원 또는 뭐 35,000원 10% 이상, 15% 뭐 또는 20%의 변동성 나올 때는 또 잘 나왔으니까, 이 정도의 변동성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33,000원, 35,000원 정도를 10월 달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전망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일간 차트로 다시 돌아와서, 자, 오늘 매수 신호가 이렇게 잘 마감이 됐고, 자, 그러면 33,000원이 여기 기술적으로 지금 저항이고, 자, 위로는 35,000원 저항 부분들 앞서서 영상에서 이미 좀 많이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10월 달도 최소한 10에서 15% 정도 변동성을 감안하면 이 정도 수준에서는 상승 여력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요. 특히 뭐 우리가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 마감을 잘 해줬죠.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매수 신호가 발생되면서 마감됐기 때문에 역시나
우리 HLB 종목도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을 높게 차지하고 있는 만큼 네, 좋은 모습들 좀 10월달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대외 변수입니다. 아시죠? 네, 대외 변수가 꼭 크게 확산되면서 부풀려지면서 우리 국내외 시장에서 좀 악재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시겠죠? 네, 연휴 잘들 보내시고요. 마무리 잘 하시고 10월달은 HLB 좀 더 탄력 있는 우리 긍정적인 모습들 좀 더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 결론 매수 신호 확정되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개장 상황에서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